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입학본부장을 지내고 계신 권호현 입학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학본부장님께서는 그 매체를 통해서 진로 특강 같은 걸 많이 해주셔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자유학기제와 지금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동안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그 한국 교육의 어떤 체질을 차근차근 바꿔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대학과 중고등학교 또 학부모와 우리 교육 당국 사이에서도 많은 그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유학기제 토크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초대받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함께 계시는 동안에 자유학기제와 대학 입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호현 입학본부장님께서는 이 자유학기제가 과연 중학교뿐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실 겁니다. 권호현 입학본부장님 지금 와 계시니까 이제 제4의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래의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인재상에 대해서는 그 부총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사실 좀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좀 설명을 먼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 같은데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대학 입시는 거의 거대한 댐처럼 자리 잡으면서 위에서 거친 물결을 밑으로 내려보내면은 이제 학생들은 힘겹게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대학 입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시 설계도 거의 이제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형태를 가급적이면 이제 지향을 하고 그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이 마치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이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입시를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어떤 수능이라든지 대학별 고사로서는 이제 그런 형태를 반영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도입된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대세로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대만 하더라 그래도 수능으로 뽑는 정시는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를 수시로 뽑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교육 과정 내에서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은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입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자유학기제 정신하고 우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려가는 방향이 너무나 일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 입시의 준비는 자유학기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구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년 전에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크게 하도가 되기 이전에 서울대 입학본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자유학기제 포럼도 개최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나온 모토도 자유학기제에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선 자기가 되려고 하는 어떤 꿈을 하나 좀 갖고요. 그 꿈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어떤 충실히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비교과를 통해서 또 자기를 더 어떤 심화해 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학교 내 교육으로 쭉 이제 받는 이런 교육이 한 6년간 진행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좀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들이 그리다 보니까 이 자유학기제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하고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재상 부분이 아니라 어떤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근접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교육의 어떤 큰 변화는 자유학기제에서부터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확실히 교육 현장이 계속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가 사실은 후딱 해서 그냥 필답 딱 보고 성적 1, 2, 3, 4등 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대학 입시가 뽑으려고 했던 그런 학생들의 모습은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선권을 주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대가적인 이런 기질보다는 이제 인재라는 게 어떤 중심에 들어왔고요. 그걸 조금 이제 저희들 그 하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은 뭐 노노의 그 지호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 아는 게 있고 호 좋아하는 게 있고 락은 즐기는 것이라 그러면은 즐기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해결하더라 그래도 그게 그 갖추는 거하고 지 그다음에 호는 그게 이제 관리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학생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려고 하는 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이제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거는 그 학업 역량, 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지를 옛날에는 어떤 양적인 것으로 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지를 이제 본인이 학생이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 비교과가 아니고 교실 수업입니다. 교실 수업에 학생이 참여를 해서 어떤 성취를 얻었고 또 교실 수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것이 이제 학생부에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의 중심적인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실에서 단순히 지식의 이런 수용자로만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지식을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걸 이제 유심히 보면서 그걸 이제 과목별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부분 그러니까 학업 역량 부분에 그 평가하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교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데 너무나 익숙해가 있더라고요. 그 대학 와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학생이 그런 지식의 생산자가 되게끔 무대 위에 올려놔 놓으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고등학교 가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아예 중학교 1학년 때 이 자유학기제 말씀하신 그런 수업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또 자기 주도적으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발표도 하기도 하고 또 주어졌던 그런 지식을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한번 적용해보는 이런 것까지 사고가 확장되는 이런 훈련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아주 좋은 이런 대비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학업 태도에 관한 건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적인 이런 근력 우리가 육체적인 근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내적인 근력 그러면은 뭐 어떤 사태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쏟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집중을 얼마나 하는지 또 그런 끈기가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게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근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런 이제 태도 부분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약간 추상적인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수동적으로만 지내고 있구나. 그러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 그래도 이런 걸 헤쳐나갈 이런 근력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약간 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더라 그래도 그런 근력 부분 가지고 잠재력 가지고 합격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이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수업도 열심히 임하고
또 주어져가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이 있으면은 그런 데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고요. 조금만 더 하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언론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 가지고 보도를 할 때 자꾸 이제 비교과 부분을 강조를 이게 수상 실적이 얼마고 봉사 시간이 얼마고 이것만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세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상이 있고 봉사가 있더라 그래도 그것이 그 학생이 가려고 하는 그 바에 어떻게 연결돼가 있는가 그것만 그냥 살짝 보는 수준이지 그걸 세가지고 수상이 많다 그래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든지 소논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게 부족한 게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런 근력이 있구나 그 부분만 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부의 체질적인 변화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 자기주도 학습부터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고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야. 그럼 그거 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생소하니까 컴퓨터가 생소했던 것처럼 이게 부모가 따라가질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성취 뭐 저 학업 성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계성이거든요. 이게 중학교에서 뚝딱 끝나고 그냥 고등학교 가면 또 다시 암기하고 이거 아닌가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쭉 대학까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연계가 될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입시가 이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암기된 내용만 이게 측정한다 그러면은 다시 고등학교 가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입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쭉 해왔던 이 베이스대로 고등학교 때도 유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저는 대학 가는 데는 유리하면 유리했지 전혀 뭐 불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자유학기제가 이게 단순히 어떤 중학교 교육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대학 교육까지도 전체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좀 동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하나는 그 자유학기제에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이것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도 좀 긍정적으로 어떤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2병도 무섭지만은 대2병도 아주 무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놀다가 2학년 올라가가지고 전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이런 이제 불확실함에 빠지면서 내가 왜 이과에 왔는지 그래서 어느 학생의 그 도서관의 낙서가 태풍아 너는 참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 라는 이런 그 낙서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그 진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똑같은 진로를 하나 설정해 가지고 일관되게 가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 했다가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희들도 대입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데 항상 1학년 때나 또 다른 학년 때도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하나 의욕이 있으면은 그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고 하고 일종의 이제 자기와의 대화인데 그런 게 쭉 누적되고 나면은 나중에 대학에 와서도 꼭 그 다른 학과를 자기가 다니더라 그래도 자기의 목표를 이렇게 개발해 갈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중학교 때 이런 게 단단하게 마련된다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여기 우리 학생들 노는 모습이 정말 행복했는데요.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대학에 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 가야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복해야 성공하고 행복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나오는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 성공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해서 성공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관들하고 농담 삼아서 서울대도 그 어떤 학업 역량과 뽑지 말고 행복한 순서대로 뽑으면은 예, 어떨까? 학생한테 너 행복하니 물어보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뽑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예. 조금 더 있다 오너라라든지 예, 이렇게 그래 나중에 결국 보니까 행복해가지고 뽑은 애들하고 학업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뽑은 애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예,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제 학생들이 이거 행복하다 보면은 그 이게 뭘까 자존감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감이 생기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적 근력이 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행복이라는 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주로 지금 요즘 그 행복 그 학자들의 내는 결론들의 대부분이 행복이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게 아니고 기질적인 거다. 이런 그 결론들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걸 보더라 그래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느끼는 이 학생이 훨씬 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젠 아이들에게 자꾸 너희들도 행복하도록 결심을 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적 근력이 생기고 그는 그냥 자꾸 이게 네. 지지를 해주시면은 행복감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대학 가는데도 큰 하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단초를 저는 자유학기제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